안녕하십니까, 김경주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회계 공부를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제가 뭐랬죠? 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구분해야 되지?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계속 촬영하면서 이 김경진 강사잖아요. 사실 저 CF예요. 그래도 나름 자격증도 있는 사람인데 이 강사라고 써가지고 조금 마음이 서운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공원이익. 공원이익? 나 처음 들어봤는데 공원이익은요 어떤 거냐면 영어로 하면 contribution profit이에요. 뭘 기여하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공원이란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기여하는 이익이란 말로 해요. 여러분들에서 보면은 어떤 분들은 공원이익? 나 회사 생활하면서 들어본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 공원이익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에서는 공원이익 대신에 한계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왜 이러냐 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도대체 공원이익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익은 어떤 게 있었죠?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그쵸?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포괄당기순이익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연결손이익, 그쵸? 공원이익은 도대체 뭐냐? 당신 지금까지 날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럼요. 여러분들이 그 공시된 재무제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원이익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공원이익은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의 매달 혹은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해가지고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CEO한테 보고할 때 그 내부 보고 자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원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회사 중에 100개 회사가 있으면 한 98개 회사는 이 공원이익 접근법으로 기업의 손익을 관리하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밑줄 쫙 암기 공원이익, 그쵸? 공원이익이 뭐냐? 보시죠. 제가 손익계산서를 2개 했어요. 관리회계 손익계산서하고 재무회계 손익계산서 했어요. 이쪽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그래,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지. 이게 이익이지. 근데 왼쪽은 뭐야? 매출액은 맞는데 매출원가인데 앞에 변동매출원가네?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판매관리비가 나오지?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이상한데? 자, 공원이익은 뭐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예요. 제가 세상에 비용은 뭐가 있다고 했죠? 크게 변동비, 고정비예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뺐어요. 이 얘기는 뭐냐? 판매가 활동이 0 그러면은 변동비는 얼마죠? 0이라고 했죠. 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카메라를 한 대 만드는데 카메라 값이 1,000원이다. 근데 카메라 한 대 만드는데 재료비가 변동비가 전체가 500원이다. 네. 그러면은 한 대 만드는데 500원이 들어요. 2대 만들면 1,000원이 들죠, 비용이. 한 대도 안 만들면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0일 때는 변동비들은 0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액이 생기고 변동비를 뺀 금액. 야, 어차피 변동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지 지불하는 비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이 0이 아닌 수, 플러스라면 어떤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이게 공원이익이에요. 그래서 예를 보면 어떤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매출액이 10억이에요. 재무회계를 먼저 보시면 매출원가가 8억이고 매출총이익이 2억 원이에요. 판매관리비가 3억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얘기가 하면은 우리가 이 회사에서, 이 공장에서 유리병을 만들고 있는데 유리병을 만들 때마다 영업이익이 10억 원씩 팔 때마다 영업이익이 1억씩 손해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병을 만들어야 돼요? 뭐 유리병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파는데 마이너스 1억 손해나면 적자나면 유리병 만들지 말아야지. 그 얘기 뭐예요? 공장을 셧다운 해야지 라고 의사결정 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볼까요? 매출액이 10억이에요. 똑같은 회사예요. 근데 매출원가를 구분해 보니까 변동 매출원가하고 고정 매출원가가 구분되잖아요. 변동 매출원가가 10억 중에 5억이에요. 즉 이 회사는 1,000원짜리 하나 만들면 500원이 고정비라는 거죠. 500원이 변동비라는 거죠. 변동 판매관리비는 이제 판매 수수료나 이런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1,000원짜리 하나 팔면 200원을 수수료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원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팔면 500원을 누구한테 줘야 되고 200원을 너가 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남는 돈은
300원이구나.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매출하니까 3억 원이라는 변동비를 다 제하고 남은 돈이 3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출원가 중에 이제 비용 중에 고정비를 또 나눈다고 했잖아요. 고정비도 고정 매출원가, 고정 판매 관리비잖아요. 이게 4억 원이에요. 그럼 고정비는 뭐라고 했죠? 생산량이 0이면 4억이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고정비라는 거는 생산량, 판매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출액이 극단적으로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 되면 고정비가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죠. 어쨌거나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예요. 그러면은 내가 10억 원을 팔았어요. 그래서 변동비가 다 주고 3억 남았어요. 숨만 쉬어도 4억 원이 나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럼 매출액이 0이죠? 변동비도 0이죠? 숨만 쉬어도 4억이 나가요. 그럼 내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4억이죠. 근데 내가 그래도 병을 만들어가지고 10억 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니까 공원이익이 3억이고 고정비가 4억이니까 1억밖에 손해가 안 보는 거예요. 숨만 쉬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서 4억 손해볼 걸 1억으로 손해를 줄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죠? 병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면 야, 놀면 4억 손실 본다. 노느니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원이익은 어떤 뜻이냐면 고정비를 절감시켜주는 이익이다. 고정비가 4억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4억이라는 게 들지만 어떤 활동을 하면 고정비를 줄여주는 거, 고정비를 줄이는데 공헌해준다. 그래서 진짜 공헌이익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에 관리회계에 쓰는 거죠. 그래서 관리회계의 다른 이름이 의사결정 회계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관리회계라는 이름이 폼이 나요? 의사결정 회계라는 게 폼이 나요? 의사결정 회계죠.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출근 딱 하시면 다음에 경영지원본부장님 부르시면 저희 의사결정회계 한번 기준을 봐도 될까요? 저희 의사결정회계 기준에서는 우리 고정비, 변동비를 어떻게 나누나요? 우리 의사결정회계를 봐가지고 이번 달에 공무원이익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이익이 플러스니까 공장 돌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깝죽대지 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라? 김대리 과외받았어? 너 김과장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당신이 경영자라면 어떤 의사결정하느냐? 1번, 2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화이팅! 감사합니다.